오늘 혼자 있기 싫어. 그녀의 속삭임에 그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술기운과 분위기, 그리고 그녀의 유혹이 그를 압도했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들의 뜨거운 순간을 비췄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탐하며 하나가 되었어요. 사랑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현실이 그녀를 깨웠어요. 그가 잠든 후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1단계 성공.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던 그 밤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의 시작이었다면 25년간 준비해온 그녀의 진짜 정체가 지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에는 충격적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그랜드 호텔 연회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은은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25년 만에 동창회를 위해 40대의 남녀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44세의 강민수는 정장 넥타이를 매만지며 연회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중견기업 부장인 그에게 이런 자리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학창시절 인기남이었던 시절이 무색하게 지금의 그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었죠. 이혼 후 혼자 사는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어머, 민수야. 반가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민수의 눈이 순간 멈췄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안녕, 나 기억해? 소영이야. 놀랍도록 아름다운 여성이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44세의 한소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수의 뇌리에 25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뚱뚱하고 조용했던, 항상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그 소영이 맞나요? 눈앞의 여성은 모델처럼 날씬한 몸매에 세련된 화장, 고급스러운 드레스까지 완벽했어요. 소영이, 정말 너야?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에 소영은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 차가운 것이 번뜩였어요. 많이 달라졌지? 25년이 지났잖아. 소영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말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연회장 곳곳에서 동창들이 서로를 알아보며 반가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시선은 온통 소영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죠. 정말 믿기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민수의 감탄에 소영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그 순간 25년 전 수줍던 소녀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잖아, 민수야. 소영의 입술에서 나온 민수야라는 호칭이 묘하게 친근하면서도 어색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하나둘 소영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놀라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하지만 소영의 관심은 오직 민수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민수만을 위해 온 것처럼 행동했어요.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하면 다른 애들하고 이야기해도 돼. 소영의 배려 섞인 말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아니야,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정말 궁금한 게 많거든. 민수의 솔직한 대답에 소영의 눈가에 미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만족스러운 듯 하면서도 어딘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연회장 한쪽에서 동창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곧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그럼 우리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이야기할까? 소영의 제안에 민수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연회장 구석의 조용한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어요. 소영은 우아하게 자리에 앉으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25년간 간직해온 무언가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자신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눈동자 뒤에 어떤 계획이 숨어 있는지를. 민수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소영의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치밀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을 위해서 말이에요. 동창회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자꾸만 소영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변화가 너무나 극적이어서 꿈만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민수는 직감적으로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나 소영이야. 혹시 시간 있어? 소영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다시 한번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혹시 커피 한잔 할래? 옛날 이야기도 하고. 동창회에서는 시간이 너무 짧았잖아. 소영의 제안에 민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도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1시간 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소영은 오늘도 세련된 옷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정말 신기해.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민수의 감탄에 소영은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법이야. 민수야, 너는 그대로구나. 소영의 말에는 어딘가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뉘앙스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래도 좋은 변화잖아. 정말 아름다워졌어. 민수의 칭찬에 소영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어요. 고마워. 그런데 민수야. 소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민수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민수의 코끝을 스쳤어요. 학창 시절 기억나? 특히 학교 뒷산에서. 소영의 질문에 민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억이 스치는 듯 했어요. 뒷산? 글쎄,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민수의 대답에 소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유지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 소영은 마음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내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어? 정말 부러워. 소영의 질문에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거든요. 성공은 무슨.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소영의 질문이 민수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힘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민수의 외로움이 묻어나는 대답에 소영은 내심 만족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소영이 민수의 손에 자신의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민수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의 따뜻함이었어요. 고마워, 소영아. 내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민수의 진심 어린 감사에 소영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이건 모두 계획이니까. 소영은 마음을 다잡으며 더욱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진심으로만 받아들였어요.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눈 후 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아쉬워했어요. 벌써 가야 해? 응, 약속이 있어서. 그런데 민수야. 소영이 민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민수를 깊이 바라봤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소영의 질문에 민수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연락해. 소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소영은 카페 밖에서 차 안으로 들어가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확인했어요. 강민수 마이너스 이혼 3년차, 혼자 거주, 감정적으로 외로운 상태, 접근 성공, 다음 단계 진행 가능.
소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소영의 연락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매일 저녁 문자가 왔고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도 걸려왔어요. 민수는 그녀의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민수야, 오늘 저녁 시간 있어? 또다시 걸려온 소영의 전화였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회사 일이 많이 밀려 있었지만 소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녀에게서 느끼는 묘한 끌림 때문이었어요. 응, 있어. 어디서 만날까? 내가 맛있는 식당 알고 있어. 주소 보내줄게. 소영이 알려준 곳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수는 괜히 부담스러웠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한 민수는 소영이 이미 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기다렸지? 미안해.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소영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1시간 전부터 와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며 소영은 자연스럽게 민수의 사생활을 탐색했습니다. 회사 상황, 경제적 여건, 인간관계까지 세세하게 물어봤어요. 요즘 힘든 일 많지? 얼굴이 피곤해 보여. 소영의 관찰력에 민수는 놀랐습니다. 정말로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맞아. 구조조정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서. 민수가 하소연을 시작하자 소영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구조조정, 경제적 불안감, 이용 가능한 약점. 많이 힘들겠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울 것 같은데. 소영의 위로에 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혼 후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고마워, 소영아. 내가 있어서 많이 위로가 돼. 민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영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혼자 울고 있던 나를 외면했던 내가 지금 외로움을 호소하다니. 민수야, 혹시... 소영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소영의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심과 거짓이 뒤섞인 위험한 감정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시간 있으면 내 집에 와서 차라도 마실래?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간절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좋아. 소영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인테리어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웠어요. 정말 멋진 집이네. 혼자 살기엔 너무 큰 것 같은데. 민수의 감탄에 소영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해. 누구에게도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소영의 말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그녀도 자신처럼 외로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소영이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분위기가 한층 로맨틱해졌어요. 건배. 25년 만의 재회를 위해서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영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어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소영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뭔데? 25년 전에 나한테 관심 있었어? 소영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와인 때문인지 얼굴이 붉어졌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그때 나는 너무 초라했잖아. 소영의 말에 민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때 소영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미안해. 그때는 어렸어서 겉모습만 봤던 것 같아.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소영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소영은 민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민수를 감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 지금의 나는 어떻게 생각해? 소영의 질문에
민수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와인과 분위기, 그리고 소영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를 흔들었어요. 지금의 너는 정말 아름다워. 민수의 고백에 소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고마워. 소영이 민수의 뺨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모든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밀고 당기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늦었어. 소영의 말에 민수는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소영은 민수가 떠난 후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민수에 대한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정보, 경제 상황, 생활 패턴,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 소영은 새로운 정보를 추가로 기록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 여성의 관심에 쉽게 흔들림, 25년 전 일에 대한 죄책감 있음, 이용 가능. 소영의 차가운 미소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어요. 이제 민수는 그녀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영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상치 못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며 민수와 소영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고 평일에도 짧은 만남을 가졌어요. 민수는 점점 소영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회사 회식 있다고 했지? 소영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응, 미안해. 부장으로서 빠질 수가 없어서. 민수의 사과에 소영은 이해한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회식이 끝난 저녁 10시,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영이었어요. 민수야, 혹시 시간 있어? 소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축 처져 있고 힘없어 보였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괜찮다면 잠깐만 만날 수 있을까? 소영의 부탁에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술도 마신 상태라 운전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내가 술을 마셔서. 괜찮아. 내가 데리러 갈게. 위치만 알려줘. 소영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요. 30분 후 소영이 민수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의 소영은 평소와 달리 화장기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야? 많이 힘들어 보이네. 민수의 걱정에 소영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연기였어요. 오늘이 아빠 기일이야. 매년 이맘때면 우울해져. 소영의 거짓말에 민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혼자 있기가 싫어서. 미안해. 이런 부탁해서. 소영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속고 있었어요. 뭔 소리야? 힘들 때 친구가 있는 거지. 민수의 따뜻한 위로에 소영은 내심 냉소했습니다. 친구라. 25년 전에는 친구도 아니었으면서. 소영은 민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밤이 중요한 순간이 될 거였어요. 집에 도착하자 소영은 더욱 우울한 연기를 했습니다. 소파에 힘없이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마워, 민수야. 내가 와줘서. 소영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듯한 연기까지 완벽했어요. 민수는 그녀를 위로하려고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소영은 그 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민수야. 소영이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왜? 울지 마. 민수가 소영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순간 소영이 그의 목에 팔을 걸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민수는 당황했어요. 소영아. 민수야. 그때부터 좋아했어. 소영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응. 25년 동안 잊을 수 없었어. 소영의 거짓말은 완벽했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소영이 민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민수의 목덜미를 스쳤어요. 오늘 혼자 있기 싫어. 소영의 속삭임에 민수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술기운과 분위기, 그리고 소영의 유혹이 그를 압도했어요. 소영의 입술이 민수의 목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영을 끌어안으며 입맞춤했어요. 소영은 민수의 입맞춤에 응답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쉽네. 두 사람은 서로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소영은 민수를 침실로 이끌었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들을 비췄습니다. 민수의 손이 소영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소영은 그의 터치에 몸을 맡겼습니다. 정말 괜찮아? 민수의 배려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가지가 하나씩 벗겨졌어요. 민수는 소영의 아름다운 몸매에 감탄했습니다. 소영은 민수의 애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계획과는 다른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탐하며 하나가 되었어요. 민수의 거친 숨소리와 소영의 부드러운 탄식이 어우러졌습니다. 소영은 민수와 함께하면서 예상치 못한 감정을 경험했어요. 단순한 복수 계획이 아닌 진짜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영을 품에 안고 달빛 아래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사랑해, 소영아.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현실이 그녀를 깨웠어요. 민수가 잠든 후 소영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1단계 성공. 소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처럼 완벽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소영 자신도 모르게 민수에게 진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이후 민수와 소영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소영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고 소영은 복잡한 마음을 감추며 그와 시간을 보냈어요. 둘의 만남은 이제 연인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소영아,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민수가 소영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어요. 소영은 그의 말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기뻐해야 하는데 왜인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나도 너와 있으면 편해. 소영의 대답은 예전처럼 계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섞여 있었어요. 소영아, 나한테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민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멈춰 섰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뭘? 너도 나를 사랑해? 민수의 간절한 질문에 소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거짓으로라도 사랑한다고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웠거든요. 나는 괜찮아. 부담 갖지 마. 시간을 줄게. 민수가 소영의 망설임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배려가 소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소영의 집에서 둘은 다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민수는 소영을 더욱 간절히 원했고 소영도 그에게 진심으로 반응했습니다. 복수 계획 따위는 잠시 잊어버린 채로요. 소영아, 나는 지금의 너를 정말 사랑해. 민수의 진심 어린 고백이 소영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모든 계획을 잊고 있었어요. 정말? 응. 처음 동창회에서 널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 민수의 말에 소영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25년 전에 나는 기억 안 나? 소영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학창 시절 기억이 많이 흐릿해. 미안해. 민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해. 널 정말 사랑한다는 거. 민수의 순수한 고백에 소영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25년 전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 지금의 자신을 사랑한다니. 그럼 학창 시절에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 기억이 없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글쎄, 정말 미안한데 그때 기억이 별로 없어. 민수의 솔직한 대답에 소영은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인데. 하지만 지금의 너는 너무 소중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민수의 순수한 말에 소영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감정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수는 소영을 더욱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을 모른 채로요.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민수의 약속에 소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늦은 약속이었지만 왜인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들은 그날 밤 진심으로 서로를 원했습니다. 소영은 복수 계획을 잠시 잊고 민수의 사랑에 빠져들었어요. 민수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입맞춤에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반응했습니다. 이번에는 계산이 아닌 진짜 감정이었어요. 소영은 민수와 함께하면서 예상치 못한 행복을 느꼈어요. 사랑해, 소영아. 민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소영은 민수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25년 전 그날의 악몽이 되풀이 되었어요. 새벽에 깨어난 소영은 민수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그의 모습이 너무나 순수해 보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계획이 틀어져. 소영은 혼잣말을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수는 정말 무죄한지, 소영의 복수 계획은 이제 감정의 균열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었어요. 소영과 민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소영의 내적 갈등도 커져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소영의 집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소영이 샤워를 하는 동안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소파 틈새에서 떨어진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집어든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25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일기장이었어요. 소영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민수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999년 10월 15일 오늘도 개들이 괴롭혔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1999년 10월 22일 강민수가 나를 쳐다봤다. 혹시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 아니겠지. 1999년 11월 3일 뒷산에서 그 일이 너무 끔찍해서 쓸 수가 없다. 11월 4일 강민수도 그때 그곳에 있었다. 나를 보고만 있었다.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민수는 일기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소영이 그토록 고통받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뭘 보고 있어? 샤워를 마친 소영이 나타났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일기를 보고 있는 걸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소영아, 이게 뭐야? 민수가 일기장을 들고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그건 그냥 옛날 일기야. 소영이 일기장을 뺏으려 했지만 민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25년 전에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왜 여기 나와? 민수의 다급한 질문에 소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계획보다 훨씬 빨리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대답해줘, 소영아. 도대체 뒷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소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25년간의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넌 정말 기억이 안 나? 소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따뜻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미안해, 정말 기억이 안 나. 그때 무슨 일이? 민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소영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편리하겠네.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소영아, 그게 무슨 뜻이야? 민수의 당황한 표정을 본 소영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지. 그날 소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말하려는 거였어요. 뒷산에서 몇몇 애들이 나를.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어요. 괴롭혔던 거야? 민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소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괴롭힘? 그 정도가 아니었어. 소영의 암시에 민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점점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넌 그때 거기 있었어. 소영의 말에 민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내가 뭘 했는데? 왜 도와주지 않았어? 민수의 절망적인 질문에 소영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기장을 빼앗아 품에 안았어요. 이제 알겠어? 내가 왜 25년 동안 너를 잊을 수 없었는지. 소영의 말에는 사랑이 아닌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소영아, 설마 뭐? 설마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소영의 차가운 미소에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달콤한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요? 25년 동안 기다렸어. 너에게 복수할 기회를. 소영의 고백에 민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소영 자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수하려 했는데 정말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소영이 말을 이으려다 멈췄습니다. 민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뭐야? 민수의 간절한 질문에 소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25년 전의 비밀과 현재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진실은 아직 반만 드러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뒷산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수는 정말 죄가 있는지, 모든 것이 밝혀지기까지는 더 많은 아픔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일기장을 발견한 그날 이후 민수와 소영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25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어요. 소영은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며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며칠 후 소영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 소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결연했어요.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변공원의 벤치에서 소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소영아, 앉아. 소영의 차가운 명령에 민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완전히 달랐어요. 25년 전 학교 뒷산에서 내가 한 일 기억 안 난다고 했지? 소영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기억이 안 나. 그때 내가 뭘 했는데? 민수의 간절한 질문에 소영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순진한 척하는지 보고 있으면 역겨워. 소영의 독설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소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소영아, 대체 무슨... 닥쳐. 소영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5년간 쌓인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1999년 11월 3일 방과 후에 뒷산에서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기억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나를 괴롭히던 애들이 나를 뒷산으로 끌고 갔어. 민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점점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들이 나에게 하면 안 될 짓을 했어. 소영의 말에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하면 안 될 짓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넌 그걸 다 보고 있었어. 소영의 고발에 민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이 그런 끔찍한 일을 방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도와주길 기다렸어. 내가 나타나면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소영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습니다. 25년 전 그 소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하지만 넌 그냥 서서 보기만 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민수가 격하게 부인했지만 소영은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도 넌 그냥 돌아섰어. 소영의 말에 민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사 기억나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25년 동안 기다렸어. 너에게 복수할 기회를. 소영의 차가운 선언에 민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그런 거짓말 믿었어? 소영의 조롱에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였어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민수의 절망적인 질문에 소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진짜 감정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래, 모두 거짓말이었어. 하지만 소영은 자신의 진심을 감췄습니다. 복수의 길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거든요. 내가 25년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를 배신한 거야. 소영의 말에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는 죄책감과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소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그랬다면 미안하다고? 늦었어. 소영의 차가운 거절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영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진짜 사랑하게 된 자신에 대한 분노와 혼란이었어요. 이제 끝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민수는 떠나는 소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25년 전의 죄와 현재의 사랑,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그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영과의 차가운 대화 이후 민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복수를 위해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25년 전 자신이 뭔가 끔찍한 일을 방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연일 술로 하루를 보내며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어요. 25년 전 뒷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밤 소영이 다시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의 차가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민수야, 들어가도 돼?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술에 취한 채로 문을 열었어요. 소영아, 또 나를 괴롭히러 온 거야? 민수의 비꼰 말에 소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안을 보니 술병들이 널려 있고 며칠째 정리하지 않은 듯 했어요. 이게 뭐야? 이 꼴이? 소영이 술병들을 치우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이게 죄인이 사는 모습이야. 만족해? 민수의 비참한 모습을 본 소영은 예상과 달리
마음이 아팠습니다. 복수가 성공했다면 기뻐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요? 나 이러려고 온 게 아니야. 소영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놀랐어요. 그럼 뭐하러 왔어? 더 괴롭히려고? 나도 잘 모르겠어. 소영의 솔직한 고백에 민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웠던 그녀의 표정에 균열이 보였어요. 소영아, 정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민수의 간절한 질문에 소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자신의 감정이 헷갈렸거든요.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했어. 소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너와 함께 있으면서 뭔가 변했어. 소영의 고백에 민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변했다는 게 뭐야? 진짜로 사랑하게 됐어. 소영의 떨리는 고백에 민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어떻게 믿어? 지금까지 모든 게 계획이었다면서. 민수의 의심에 소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복수하려던 상대를 사랑하게 되다니. 소영의 자조적인 말에 민수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소영과 민수는 며칠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복잡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소영은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고 민수는 25년 전 기억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일주일 후 소영이 민수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뒷산에 가보자. 전화기 너머 소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연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었어요. 왜 거기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 진짜 끝내고 싶어? 소영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25년 전 그 뒷산에서 만났습니다. 옛 학교는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지만 뒷산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여기야. 바로 이 자리에서. 소영이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장소를 보며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소영아, 나는 정말. 민수가 말하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소영이. 민수? 두 사람이 돌아보니 60대 중반의 남성이 산책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백발의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바로 25년 전 그들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김태호 선생님은 정년퇴임 후 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런데 너희 둘이 여기서 뭘? 김 선생님이 의아해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곳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해낸 것 같았습니다. 혹시 25년 전 그 일 때문에 온 거냐? 선생님의 질문에 소영과 민수는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선생님, 기억하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기억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잊겠냐? 김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그날 내가 늦게 발견해서 미안했다. 선생님의 사과에 소영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수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김 선생님은 깊은 숨을 쉬며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날 방과 후에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뒷산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소영은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뛰어나가 보니 박진우, 김태성, 이민혁 그 세 녀석들이 소영이를.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의 충격적인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도착하기 직전에 민수가 먼저 그곳에 왔더구나. 선생님의 말에 소영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 세 녀석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어. 김 선생님의 증언에 민수의 기억도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소영이한테서 떨어져 하면서 박진우를 밀쳐냈지. 선생님의 말에 소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25년간 믿어왔던 것과 정반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들이 도망갔고 민수는 소영이한테 다가가려 했어. 김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가 무서워하며 도망쳤지. 아마 혼란 속에서 민수도 그들과 한패라고 오해한 것 같았어. 선생님의 증언에 소영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25년간의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민수가 나를 찾아왔어. 김 선생님의 새로운 증언에 두 사람 모두 집중했습니다. 그 세 녀석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냐고. 소영이를 지켜달라고 간청했어. 선생님의 말에 소영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수 덕분에 그 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었지. 김 선생님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전학 간 것도 민수가 끝까지 그 일을 추궁했기 때문이야.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소영이 땅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영아. 민수가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소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정말인가요? 소영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그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 민수는 너의 구원자였어. 김 선생님의 확신에 찬 증언에 소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영이 민수를 바라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아니야. 그럴 수 있었어. 그때 상황이 혼란스러웠으니까. 민수의 따뜻한 위로에 소영은 더욱 울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안쓰러워했어요. 25년 늦은 진실이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구나. 선생님의 말과 함께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소영은 25년간 잘못된 사람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소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25년간의 복수 계획이 모두 무의미했다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민수는 소영을 달래려 했지만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소영이 자책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어요. 소영아, 그만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끝났다고? 내가 25년 동안 한 짓을 봐. 소영이 일어나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수에 대한 조사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이걸 봐.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소영이 자료들을 바닥에 흩뿌리며 절규했습니다. 회사 정보, 경제 상황, 생활 패턴까지 세세하게 조사한 흔적들이었어요. 이 모든 게 잘못된 거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소영의 절망에 민수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그만큼 상처받았다는 증거잖아. 상처? 그 상처가 엉뚱한 사람을 향했는데 소영이 민수를 밀어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25년간 원망했다는 죄책감이 컸어요. 넌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차갑게 접근했는지. 소영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민수와의 모든 대화와 만남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만남부터 모든 게 계산된 거였어. 민수는 그 기록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영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중간에 진심이 됐잖아. 민수의 위로에도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믿어?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믿어. 왜냐하면 내가 변하는 걸 내가 봤거든. 민수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의 너는 완전히 달라. 민수의 말에 소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언제부터? 너와 처음 함께한 그날 밤부터 내 눈빛이 달라졌어. 민수의 관찰에 소영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고백했을 때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도 봤어. 소영은 민수의 세밀한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 순간들마다 자신의 감정이 흔들렸었거든요. 소영아, 사랑에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민수가 소영의 얼굴을 들어 바라보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가 중요한 거야. 소영은 민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책감이 컸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널 이용했는데.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민수의 단호한 말에 소영은 놀랐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간단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해. 그걸로 충분해. 민수의 순수한 고백에 소영은 더욱 울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러웠어요. 정말 용서할 수 있어?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게 된 게 죄야? 민수의 말에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바보. 이런 나를 사랑하다니. 바로 그 바보 같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민수가 소영에게 키스했습니다. 모든 용서와 사랑이 담긴 입맞춤이었어요. 소영은 그제야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사랑이 모든 죄책감을 씻어내고 있었거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복수의 계획은 무너졌지만 진짜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소영이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더 깊은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한 달 후 어느 저녁 소영이 민수에게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털어놓고 싶은 게 있어. 민수는 소영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들을 준비를 했어요. 25년 동안 나는 정말 너를 증오했어. 소영의 솔직한 고백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매일 밤 너 때문에 악몽을 꿨어. 남자들과도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질 수 없었어. 소영의 고백에 민수는 그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너를 다시 만나면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어. 소영의 말에 민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준다는 게 25년간의 상처를 씻어내고 있어. 소영아.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이제야 기억이 돌아오니까 더 미안해. 민수의 고백에 소영은 놀랐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그날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는데 너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민수의 고백에 소영은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만 상처받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 민수의 말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모두 그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25년간 너 혼자 그 고통을 견뎌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수의 말에 소영은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만 상처받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는 서로 치유해주자. 민수의 제안에 소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25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 행복하자. 민수의 간절한 바람에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로요. 민수야, 고마워. 뭐가? 25년 전에도 날 지키려 했고 지금도 날 사랑해줘서. 소영의 감사에 민수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나는 평생 너를 지킬 거야. 민수의 약속에 소영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복수의 계획도 모두 사라진 채로요. 사랑해, 소영아. 나도 사랑해, 민수야. 두 사람의 고백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순수했습니다. 아무런 계산도 오해도 없는 진짜 사랑이었어요.
소영은 민수의 품에서 잠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복수보다 더 달콤한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수도 소영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녀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요. 25년간의 오해와 아픔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수 있었어요. 2년 후 같은 그랜드 호텔에서 민수와 소영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25년 만에 동창회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가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거예요. 많은 동창들이 참석해서 두 사람의 행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소영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2년 전 복수를 계획하며 나타났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신부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소영아. 민수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사랑만이 가득했어요. 고마워, 민수야. 소영의 미소는 2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가면이 아닌 진짜 행복한 미소였어요. 결혼 서약을 하며 소영이 진심 어린 말을 했습니다. 민수야, 2년 전 이 자리에서 나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어. 갑작스러운 고백에 하객들이 놀랐지만 소영은 담담하게 계속했습니다. 25년간의 오해 때문에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지. 민수는 소영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녀가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을 만나면서 깨달았어. 소영이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는 걸. 하객들이 감동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소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민수야,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 소영의 고백에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내 인생에 와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입맞춤했습니다. 25년간의 아픔이 모두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결혼식 후 신혼집에서 소영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행복하게. 매일매일 서로 사랑하면서. 민수의 단순한 답변에 소영은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가장 좋은 복수네. 복수? 응. 과거의 아픈 기억들에 대한 복수.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복수야. 소영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행복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소영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민수야.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25년간의 오해와 아픔을 뒤로하고 진짜 사랑으로 가득한 미래를 향해서요. 1년 후 민수와 소영은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소영이 푸른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희망이는 어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테니까. 민수의 제안에 소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희망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궈낸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또다시 봄이 와 있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사랑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민수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뒷산에서의 그 끔찍한 기억도 이제는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민수의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었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함께 늙어가며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갈 모습을요. 민수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소영아. 25년간의 오해와 아픔, 그리고 복수의 계획. 모든 것이 결국 진짜 사랑을 위한 긴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진짜 사랑은 지금부터야. 소영의 말과 함께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방황했던 긴 여행의 끝에서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아낸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고마우신 분들의 답변도 듣고 싶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